기술 동선에 대한 이해가 있느냐, 오피스 능력이 있느냐, SNS 능력이 있느냐, 클레임 데이터에 대한 능력이 있느냐, 선수 영입이 가능하냐 라는 느낌의 6가지의 컨디션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긴 거야. 관리자. 뭐 다들 관리자분들이 있다면 그들의 급여 테이블이라든가 컨디션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규정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설명드릴 내용들은 제가 관리하고 있는 브랜드에서 사용도 하지만 성과가 이렇게 좀 더 자주 뭐라고 해야 할까? 자율적인 환경에서 스스로 이렇게 퍼포먼스를 많이 만들어낸 사례를 어떻게 보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테이블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볼게요.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리자를 크게 이제 5 분류로 이제 구분했어요. 그래서 매니저가 이제 가장 낮고 총괄점장이 가장 높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매니저 등급을 예를 들어서 220이다. 그리고 총괄점장을 400이다. 이렇게 급여에 대한 차이를 뒀죠. 그래서 등급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밑을 보면 왜 이 사람이 낮은 등급이고 왜 이 사람이 높은 등급이냐라는 구분한 내용을 밑에 능력으로 봤어요. 그래서 현장 관리가 가능하냐, 기술 동선에 대한 이해가 있느냐, 오피스 능력이 있느냐, SNS 능력이 있느냐, 클레임 데이터에 대한 능력이 있느냐, 선수 영입이 가능하냐라는 느낌의 6가지의 컨디션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긴 거야. 자, 현장 관리가 뭐야? 현장 관리.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에 대한 컨트롤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직원들의 모든 동선, 고객의 모든 동선, 그리고 이들이 들어와서 나가는 데까지 필요한 여러 가지 매뉴얼들을 기준으로 심판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활동 규정 자체를, 인터넷 활동 규정을 1번부터 30번까지 만들었다고 쳐. 그러면 1번부터 30번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관리자가 선수들의 움직임에서 넌 잘못했어, 넌 잘했어,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라고 하는 그 행위에 대한 옳고 그름 또는 좀 더 필요하다 아니면 뭔가를 좀 잘라내야겠다라고 하는 기준점에 대한 심판을 볼 수 있다. 쉽게 얘기하면 현장에 대한 이해가 있다. 상황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다. 그러면 총괄점장. 잘 모른다. 매니저.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점장급부터는 이게 이해가 돼요. 잘 봐. 근데 데스크를 처음 만나는 아이는 당연히 못 보겠죠. 미용을 했던 친구라면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다음이 기술동선이에요. 기술동선은 뭐야? 커트를 하면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에 대한 모든 동선을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이프를 하고 커트를 할 때 단발머리라고 할게. 단발머리를 커팅을 하는데 백을 다 잡고 사이드를 잡고 프린트를 잡는다라고 하는 순서에 대한 이해가 있어서 A라고 하는 디자이너가 프린트를 자르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15분 뒤에 고객을 받을 수 있다. 또는 뿌리 염색과 모바일 케어를 동시에 했어. 근데 뿌리 염색 바르고 모바일 케어를 다 바르는 중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뿌리 염색에 대한 시간이 뿌리 염색이 진행되는 시간, 뭐 예를 들어서 25분 정도의 시간 안에 예를 들어서 남자 클리퍼 고객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동선에 대한 이해. 그래서 디자이너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또 어떤 상황은 추가적으로 고객을 받아낼 수 있는지 아니면 인턴이 필요한지 아니면 지금 저 상태에서 두면 고객의 서비스가 떨어져서 우리 관리자가 가가지고 고객을 좀 더 케어해야 되는 상황인지에 대한 동선에 대한 이해가 있다와 없다.
동선에 대한 이해가 있다? 총괄점장. 점장. 없다. 그럼 이건 매니저. 이런 식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자, 오피스 능력. 관리자가 갖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보고예요. 보고. 관리자가 보고를 하지 않는다? 잘못된 거지. 매출이 정말 높아. 정말 일을 잘해. 근데 보고가 안 돼. 잘못됐죠. 물론 보고를 위해서 다른 일을 하지 않는다. 남들한테 일 다 시키고 자기는 그 받은 내용을 보고받아서 대표한테 전달, 이건 최악이고, 이런 거 말고, 무슨 말이야? 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 상황에서도 보고를 할 수 있는 문서와 자료와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해되실까요? 이 능력이 없으면 채용을 안 시켜야지. 근데 정말 괜찮아. 말도 안 돼. 그럼 어떻게 가르쳐서라도 오피스 능력은 만드셔야 돼요. 이해되실까요?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일일 업무 보고, 일일 매출 보고, 아니면 경쟁사 분석 등등의 정기적으로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될 법한 내용들의 이야기를 문서화해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도 하고 대표한테 보고도 하고 그리고 개선점에 대한 다음도 문서화해야지. 그 능력, 오피스 능력 반드시 필요하다. 없으면 어떻다? 가르치거나 배울 마음이 없다. 헤어져야지. 헤어져야지. 이해되실까요? 자, 그 다음이 SNS입니다. SNS를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하나는 직접 하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뭐라는 거야? 관리 감독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달라요. 직접 한다는 뭐야? 직접 한다. SNS를 직접 한다. 이건 업로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애야. 찍는 것도 잘하고 글도 잘 쓰는 애들이야. 그리고 꾸준한 애들이야. 무서운 애들이죠. 바디 프로필 찍는 그런 캐릭터들 있잖아. 하게 그냥 끝까지 가는. 근데 문제는 뭐야? SNS를 직접 관리하고 직접 관장하잖아요. 여러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그럼 다른 관리를 못해. 다른 관리를 할 시간이 없어. 거기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보단 두 번째가 관리 감독이라고 했죠. 이 관리 감독이 뭐야? 디자이너가 인턴이 또는 누군가가 이 SNS를 업로드한 것에 대한 관리를 해주는 거야. 몇 개를 해야 돼? 아니면 잘했어? 못했어? 여기에 이걸 추가해야 돼? 추가하지 말아야 돼?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관리해주고 방향성을 제시하고 또는 솔루션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 그게 탁월하다. 총괄점장. 제가 이제 관리하는 브랜드들에서 총괄점장들은 그러니까 매출에 대한 성과급이랑 직원들에 대한 스카웃 그리고 그 스카웃을 한 사람의 그 매출 성장에 대한 모든 프로그램에서 성과급을 받아요. 많이 가져갈 때는 1200 정도 가져갑니다. 얘네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 뭐 약간 뭐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 떠나서 어찌됐건 제가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영역에서는 관리자는 정말 중요해. 관리자가 있다 없다 자체는 매출의 캐파 자체가 달라요. 심지어 오너가 언제까지 노동하는 사장 역할을 할 거야? 언제까지? 그러려고 비즈니스예요, 우리? 그걸 대체할 수 있고 그걸 조금 더 부드럽고 수월하게 그 이상을 잡기 위해서 관리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들이 필요한 거고. 자, 이어갈게요. 자, 그 다음이 클레임입니다. 이거 중요하지. 되게 중요해. 되게 중요해. 클레임의 대처를 잘할 수 있는 관리자다. 이제 이런 캐릭터가 있잖아. 그럼 디자이너가 안심하고 친다. 아시죠? 왜? 어차피 커버해 줄 거니까. 자기 뭘만 하면 돼. 도전만 하면 돼.
탈색을 40번 한 머리야. 털이 나와? 안 나오지. 그럼 돌려보내? 디자이너가 도전해 보겠대. 반드시 승리해가지고 방해권을 끊겠대. 그럼 오너가 시키지 않을 거야? 하지 마! 이럴 거야? 해야죠. 누구 믿고? 관리자 믿고. 응. 아니 물론 자기 능력도 믿지. 근데 혹시 모를 클레임을 기준으로 해서 관리자가 싸워줘야 싸운다는 거 잘못했다. 응. 그건 좀 그렇고 어떤 거 관리자가 어떤 상황에서도 잘 고객이 상처받지 않게 우리 디자이너가 활동하는 거 외에는 큰 신경을 쓰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럼 베스트. 근데 이제 클레임 대처가 뭐 이런 건 아니겠지 설마 여러분? 나가. 응. 환불해줄게 가.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말고. 오케이? 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하면 점장. 못하면 매니저. 자 그다음에 뭐예요? 선수 영입. 사실 여러분 여기서 선수 영입은 옆집에서 잘하고 있는 애를 빼온다 이거 아니야? 이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모 브랜드는 뭐 씨를 뿌린다 뭐 이래서 뭐 DM 보내가지고 식사 한번 해요. 우리 뭐 친하게 지내요. 뭐 이런 하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뭐 옳고 그름은 뭐 제가 규정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 아닌 건 아닌 거니까. 그래서 이제 잘하고 있는 애들을 막 스카웃해서 이렇다기보다는 나온 사람들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영입을 할 수 있느냐. 자, 여기에서 영입은 디자이너죠. 끝? No. 요즘은 인턴 영입해. 중요하니까. 관리자도 있네. 자, 등급이 있겠지. 선수 A급, B급, 급. 자, 여기서 A급은 뭐야? 매출을 잘하는 애야? 자, A급의 기준은 아마 회사마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어떤 회사는 매출을 기본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회사는 태도, 어떤 회사는 시간 투자. 다시 말해, 회사가 어떤 케이스를 A급으로 지정하느냐는 다 다르다고 생각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A급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어떤 거야? 그건 성과죠. 슈퍼 성과, 울트라 성과. 인턴도 마찬가지야. 지금 인턴이 적어. 근데 인턴들을 영입하거나 데려올 수 있는 계속 구조를 만들었다, 환경을 만들었다. 이러면 능력자지. 능력자. 그럼 이런 사람들한테 400 줄 수 있지 않나? 아니, 지금 봐요. 현장 관리 되게 잘해. 지들 동선도 볼 줄 알아. 그래서 중간중간에 고객도 넣을 수 있어. 오피스 능력도 괜찮아. 보고력도 좋고, 문서에 대한 개념도 있어. 자, SNS도 잘 관리해. 근데 사람도 데려온대. 안 줄 거야? 난 이러면 1,000만 원도 주겠는데? 내 일을 대신하잖아. 오너의 일을 다 대신하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사람이 많지 않아. 이런 사람이 우리한테 올까?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찌되었건, 매니저로 들어와서 총괄 점장까지 뭐가 된 거야, 이거? 로드맵이 형성된 거죠? 관리자도 다음 비전이 필요하다고. 성장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필요하다고. 넥스트가 필요하다고. 그 넥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쭉 만들어낸 거야. 그렇게 해서 뭘 한 거야? 등급을 구분했다. 자, 다시 위로 올라갈게요. 자, 그래서 급여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차등해서 준 거야. 차등해서. 자, 근데 재밌게 여기에서 목표 매출이라는 게 있어. 예를 들어서 목표 매출이 1억이래. 응? 1억이야. 목표가 1억이야. 1억을 달성한 거야. 상 받아야죠. 매니저는 10만 원 준대. 점장은 40만 원 준대. 총괄점장은
50만 원 준대. 와, 400을 줬는데 또 줘. 자, 400짜리 총괄 점장이라면 아마 이 매장은 원래 1억짜리일 거야. 1억짜리일 거야. 원래.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목표도 1억이 아니라 2억 정도 되겠지. 그러면 굳이 1억 했는데 50 안 줄 거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목표한 영입을 하는 거야, 인턴을. 케어인잡에서 구직란에 올라와 있는 70명한테 전화를 한 거야. 70명한테.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을 꼬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 스타벅스 쿠폰 막 뿌려! 그래서 부족한 인턴을 채웠어. 성과지. 이거는 등급과 관리 없이 어떤 거야? 60만 원을 준대. 얼마나 좋아? 목표 디자이너를 데려온대. 초급이면 10만 원, 중급이면 20만 원, 중고급이면 50만 원. 고객 보유. 고객 보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자, 그 다음 뭐야? 팀원 유지. 자, 예를 들어서 TO가 15명이래. 그럼 이 15명을 안정적으로 유지했어. 성과야? 성과죠. 유지하는 건 성과지. 성과인 거야. 안 나가겠다? 성과야. 중요한 거야. 그러면 성과니까 어때? 자, 신규 유입. 뭐예요? 고객이죠? 신규 유입을 목표한 걸 달성하면 10만 원.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거 말씀드릴게. 음, 이 신규 유입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고객이 오겠다라고 결심한 사람이 있어. 오겠다. 근데 네이버 예약창에 예약이 안 돼. 네이버 예약이 안 돼. 그럼 신규를 못 받는 거야. 신규가 없는 거야. 오겠다라고 하는데 자리가 없어. 이거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관리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VIP와 그렇지 않은 고객에 대한 등급을 구분하고 VIP에게는 반드시 어떻게 어필해야 되는 거야? 네이버 예약이 안 될 경우 전화 주세요. 전화 주세요. 그래서 그 전화를 통해서 어떻게든 받아내는 거지. 신규를. 그러면 올라가요. 생각보다 여러분, 재방률이 높은 브랜드에 신규가 없는 이유가 이게 마케팅의 문제인가? 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이야? 그 도시에서 그 상권에서 오고 싶어 하는 그 시간대가 비슷할 거예요. 머리를 하겠다라는 그분이 오시는 그 요일과 그 시간대가 비슷할 거라고. 근데 제방 고객이 이미 네이버를 다 차지하잖아. 그럼 당연히 신규를 못 받지. 그래서 구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규 유입에 대한 것들을 달성하면 10만 원. 자, 그리고 그 다음이 뭐야? 재방률이래요. 목표 재방률. 되게 중요하죠? 목표 재방률. 그럼 목표 재방률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구성을 잡을 거야? 기간제로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그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기간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1월, 2월, 3월, 4월, 5월. 예를 들어서 5월 고객이 6월로, 4월이 6월로, 3월이 6월로, 2월이 6월로, 1월이 6월로. 기간마다 다시 방문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의 리스트를 작성해서 그 사람이 왔느냐, 오지 않았느냐. 그 부분들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4월 달에 방문했던 사람이 200명인데 200명 중에 6월 달에 방문이 가능하다라고 평가한 그 지수가 예를 들어서 한 40명이 올 수 있다. 40명이 올 수 있다. 디자이너 입장에서. 근데 막상 보니까 20명밖에 안 왔더라. 그럼 50%가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50%를 목표 재방률이라고 만약에 평가를 할 수 있다면 그럼 이 사람은 성과를 낸 거죠. 성과를 낸 거죠. 이해되실까요? 그럼 관리자는 보세요. 목표 매출 이루고요. 목표 인턴 영입을 이루고요. 목표 디자이너 영입을 이루고요. 목표 팀원을 유지하고요. 목표 신규를 유입하고요. 재방률까지 컨트롤한대요. 야, 그러면 당연히 줘야죠. 줘야지. 이해되실까요? 이렇게 관리자에 대한 그 급여 테이블 또는 성장에 대한 보상, 움직임에 대한 흐름도 매뉴얼화로 이루어지면 좋다. 매뉴얼화로 이루어지면 좋다. 이해되실까요?